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은 루엘의 이재린 기자와 같이 혼다의 신형 어코드를 시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루엘 매거진 이재림입니다. 어코드는 혼다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이고 최근에 국내 출시가 됐는데, 이번에 출시된 모델은 1.5 터보와 2.0 터보 그리고 하이브리드 세 가지 모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승하는 모델은 2.0 터보 모델이고요. 신형 어코드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으라면 역시 엔진이 있죠. 엔진이 기존의 어코드는 계속 자연 흡기만을 써왔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신형 어코드는 시빅이나 CRV처럼 터보 엔진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2.4L, 3.5L 엔진이 1.5 터보, 2.0 터보로 대체가 된 거죠. 국내에는 이 세 가지 엔진이 모두 판매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타는 차는 2.0 터보예요. 저희 시승한 2.0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이 256마력, 6500rpm에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3.5L V6와 비교를 하면은 출력은 조금 낮아졌는데 더 많은 토크를 훨씬 낮은 RPM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차체 사이즈도 변화가 생겼죠. 그러니까 구형에 비하면은 전장과 전폭은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전폭과 휠 베이스는 늘었어요. 특히 휠 베이스가 55mm가 확대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2열의 레그룸이 많이 넓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옆에서 보기만 하더라도 앞바퀴와 뒷바퀴가 독일 차들처럼 양 끝으로 많이 뺀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신형 어코드는 모노코크 세시의 54%가 고장력 강판이고요. 이 중에 29%가 초고장력 강판인데, 이를 통해서 강성을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셰시의 비틀링 강성이 구형에 비해서 32%가 좋아졌고, 차체 중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나 트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략 50kg에서 80kg 사이로 줄었습니다. 재원표상의 수치나 발표 자료만 보더라도 이 차가 10세대로 넘으면서 어떤 동적 성능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의 변화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형의 그런 디자인 흐름을 그대로 잇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세심하게 다듬었어요. 그래서 앞쪽 얼굴이 저는 구형보다 더 좋아졌다고 보거든요. 네, 이번 10세대 어코드는 디자인적으로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좋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확실한 거는 일본 브랜드 차 중에서는 디자인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쪽에 범퍼 라인을 보면은 그 선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남성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외관 디자인의 변화의 폭은 앞보다는 뒤가 더 큰데, 전통적으로 어코드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그 세단의 프로포션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신형 어코드의 경우에는 뒷모습이 약간 패스트백 디자인을 가미를 했어요. 구형에 비하면은 그 변화의 폭이 뒤가 좀 더 크고, 그리고 더 멋있어요, 앞보다는. 더 젊어진 차 같아요. 뒷모습에서는 저게 어코드라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뒷모습은 뭔가 아우디 A7을 좀 얼핏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어쨌든 전통적인 세단의 뒷모습과는 좀 많이 달라져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는데, 뒷모습은 꽤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연광 아래에서 보는 모습이 좀 더 차체 선들이 잘 보여서 빛의 방향에 따라서 차가 볼륨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타이어는 구디어의 이글 투어링, 사이즈는 235의 40R 19입니다. 이 19인치 휠이 꽤 멋있죠, 디자인이. 아까 말씀 잠깐 나눴지만 이번에 터빈 넣으면서 터보차가 되면서 터빈을 좀 형성한 게 아닌 거냐라는 얘기도 했었죠. 특히 이 차가 이제 움직일 때 이 휠이 회전하는 걸 보면은 약간 좀 터빈의 임펠러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19인치라는 크기도 동급차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고요. 예, 실내 디자인은 구형에 비해서 좀 많이 바뀌었죠.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센터페시아 디자인인데,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구형에 비해서 약간 좀 단촐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물리 버튼들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으로는 요 돌출형 모니터인데, 이게 약간 그 각도가 좀 이렇게 뉘어져 있죠.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까지 많이 안 뉘어져 있잖아요, 돌출형 모니터가. 근데 좀 이렇게 많이 뉘어진 편이에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베젤이 넓죠. 요즘에는 이렇게 베젤을 좀 줄이는 추세인데, 이 차의 모니터 보면은 양쪽에 그 베젤이 좀 면적이 좀 있죠. 그래서 실제 액정의 크기가 좀 작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잡고 흔들어 보면은 최근에 탔던 신차들보다, 이게 평균보다 이게 좀 움직임이 커요. 되게 많이 움직이죠. 근데 소리는 또 전혀 안 나요. 제가 세게 흔들어도 소리는 전혀 안 나서 잡소리의 원인이나 뭐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버튼 조작감은 어떤가요? 저는 아까 만졌을 적에 괜찮게 느꼈거든요. 예, 전체적인 이 조작감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다이얼 돌렸을 때 따라락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이 소리도 좀 듣기가 좋고, 보통 메이커들이 이런 거 세팅을 할 때 또는 개발을 할 때 소리까지 좀 신경을 쓰는데, 적어도 이런 소리는 뭐 이렇게 싼 티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듣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버튼 그 다이얼 같은 경우는 요 뒤에다가 그 라이트까지 넣어놔서 이런 부분 보면은 버튼에도 좀 신경을 쓴 티가 납니다. 실내의 전체적인 소재는 사실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원래 어코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 차가 구형보다 좀 좋아졌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눈에 또는 피부로 와닿는 그런 업그레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좀 전체적으로 좀 딱딱한 편입니다. 특히나 이런 대시보드들 이런 부분들은 우레탄으로 감싸긴 했지만 이런 소리들을 들어보면 안에가 텅텅 비어있는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생 플라스틱이거든요. 보통 저기에는 하다못해 이제 부직포라도 깔아주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래서 저기다 놓으면은 뭐 물건 놓으면은 소리가 나기가 쉽죠 아마. 이런 우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일명 이렇게 우드 룩 그레인이죠. 이게 뭐 고급스럽다기보다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우드 그레인 장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차는 사실 전형적인 일본 브랜드의 미국 차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 브랜드의 미국 차보다 더 미국 차라는 말을 듣는 차들이 뭐 어코드나 캠리인데, 미국에 생산되는 네. 그런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런 이제 좀 딱딱한 소재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주요 메뉴로는 홈을 누르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거든요. 트리 컴퓨터에 들어가면은 이 정도의 정보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사실 계기판에 있는 것도 잘 보이긴 하지만 특별히 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조작감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눌림감이라든지. 근데 아틀란 내비게이션이 매립된 게 그래픽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썩 좋진 않습니다. 예, 설정에 들어가면은 또 이런 메뉴가 있는데, 살펴보면은 시스템은 이런 메뉴가 있고요. 예. 그리고 구형에 비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메뉴들이 꽤 많아졌죠. 예를 들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은 운전자 지원 시스템 있잖아요. 활성화를 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헤드업 워닝이라든가 전방 충돌 경고 거리, 이것도 이제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보통과 짧게 두 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공조장치는 굉장히 간단한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처음 차를 타도 한 번에 조작법을 알 수가 있는 아주 심플한 디자인인데, 여기에 따로 공조장치 액정이 있는 것도 괜찮죠. 사실 액정이 없는 차가 또 은근히 있거든요, 비싼 차에도. 그리고 좌우 독립식 에어컨이고요. 그리고 열선은 여기 있어서 열선 버튼은 또 아주 고급스럽네요. 반면에 통풍 기능이 없는 건 또 아쉬운 부분이죠. 센터페시 하단에 있는 수납 공간은 이 커버를 열면은 여기 이제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일단 이 커버부터가 소재가 되게 많이 떨어져요. 엄청 딱딱하죠. 이게 말 그대로 진짜 플라스틱.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안쪽에 있는 그 소재를 만져보면은 이거는 이제 승용차가 아니라 트럭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딱딱한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자가 주로 보는 그 시야 위쪽 있잖아요. 그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안쪽의 플라스틱 또는 소재는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아직 2000년대 미국 차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안쪽에는 12V와 USB 단자가 있고요. 무선 충전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뿐만이 아니라 아이폰까지 무선 충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실내 디자인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요 기어 레버인데, 기어 레버가 없어졌죠. 사실 기존의 어코드는 기어 레버가 되게 투박했잖아요. 말 그대로 일자형, 수동 모드도 없는, 거기다가 별로 예쁘지도 않는 그런 아주 투박한 그런 일자형 기어 레버였는데, 그 기어 레버가 없어지고 이렇게 버튼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버튼식이 좀 더 예쁘긴 하죠. 그렇죠. 디자인적으로도 유려하고요. 그 공간적으로도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죠. 일단 기어 레버가 없어지다 보니까 여기가 뭔가 좀 더 시원한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조작하기도 좀 더 쉽고 좀 더 직관적이죠. 처음에 저 PRND에서 리버스 그 후진 같은 경우도 후진만 이렇게 당기는 방식이죠. PND는 그냥 누르면 되고요. 네. R은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기어 버튼 뒤에는 이콘과 스포츠 모드가 있고요. 이 컵홀더의 경우에는 되게 커요, 그쵸? 이 정도면 뭐 텀블러든 아니면 뭐 스타벅스 벤티 컵이든. TOP 같은 캔은 잘 고정이 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병 같은 경우에는 이 밑둥이 좀 굵은 편인데, 이것도 약간 좀 남거든요. 그래서 좀 TOP 같은 작은 커피캔 같은 경우는 고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키 같은 경우에는 구형과 거의 다를 게 없죠.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상당히 충분한 편이에요. 좌우폭도 있는데 이 안쪽에 열어보면은 꽤 깊어요. 그리고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가 조금 전까지 이 다른 쪽에 있는 플라스틱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별도의 그 트레이. 이거 같은 경우에 또 플라스틱 소재가 또 좋아요. 이렇게 푹신푹신하고.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특이합니다. 이 안쪽에도 12V와 USB 단자가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소재에서 또 좀 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천정에 있는 마감재인데, 이 만져보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직물로 마감하는 게 꽤 많은데 사실 이 직물도 좀 등급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어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천장을 마감한 이 직물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만져보면은 이게 좋은 건 아니구나라고 좀 대번에 느끼게 되고, 부직포 색깔 바꾸는 것 같은. 반면에 이렇게 또 눌러보면은 또 이렇게 잡소리 같은 건 안 나요. 이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이 부분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잡소리가 생기는 차들이 또 은근히 꽤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이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선글라스 케이스 안에도 그 이제 소리가 나지 말라고 뭘 깔아놓긴 했는데 이 소재도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네, 살짝 스티로폼을 덧대놨습니다. 운전대 디자인은 이 림의 크기에 비해서는 좀 스포티한 디자인이에요. 이 3스포크는 혼다 특유의 디자인이긴 한데 림이 좀 두꺼운 편이죠. 림 두께 때문에 오히려 운전대가 좀 더 큰 게 아닌가 싶지만 운전대 사이즈는 일반 차와 같은 것 같아요. 스포크에는 좀 버튼이 많은 편이죠. 왼쪽에는 그 오디오 관련, 그리고 오른쪽에는 HUD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의 버튼이 모여 있는데 좀 버튼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운전대에서 손 안 떼고 뭐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조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대를 양손으로 잡은 채로 엄지손가락만 이용해서 누르기에도 큰 무리가 없더라고요. 구형에 비하면 계기판이 좀 한층 예뻐지긴 했죠. 특히 왼쪽 같은 경우는 디지털인데 저기서 표시되는 정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왼쪽 스포크에 있는 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엔진 회전기 여러 개 메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죠. 보통 아마 엔진 회전기를 선택을 하실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연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래픽이 전환되는 속도가 꽤 빠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전환되고요. 저 아까 주행하면서는 이게 완전 풀 디지털 계기판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멈춰 놓고서 살펴보니까 절반만 디지털이네요. 그리고 운전대 옆에는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계기판이나 HD 조절은 보통 뭐 스포크라든가 이런 데 몰아놓잖아요. 근데 이 차는 저기 여기저기 좀 분산이 되어 있는 게 약간 좀 특이하죠. 특히 트립 컴퓨터는 이걸 누르면은 여기 이제 적산거리계가 바뀌잖아요. 사실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좀 되게 드문데 그래도 구형에 비하면 나아진 거죠. 구형은 진짜 옛날 차처럼 여기서 그 뿔 같은 게 있었죠. 뽁뽁이 눌러서 바꾸고 그랬는데 그거에 비하면 좋아지긴 했죠. 근데 저렇게 버튼을 한 군데 모아두지 않은 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HUD의 이 버튼은 그 높낮이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누르면은 HUD가 이제 꺼지고요. 그리고 스포크에 있는 HUD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ACC나 엘카스 정보 또는 이렇게 회전계가 나타납니다. 도어 트림의 디자인은 간결한 편이고요. 그리고 그 크기에 비해서 도어 포켓의 용량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대신에 병 두 개를 수납하기 좋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리는 상하향 모두 4개 다 원터치입니다. 아귀가 안 맞는 부분들도 눈에 띄네요. 그래서 실내를 보면은 좀 이렇게 마무리에서 약간은 좀 단차가 보이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트의 전반적인 기능성은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일단 쿠션이 좀 탄탄한 편이고요.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 또는 등을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꽤 좋은 편입니다. 시트 포지션도 제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좀 낮게 내려가는 편이고요. 저는 근데 좀 전에 앉아봤더니 약간 가죽이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쿠션적으로는 지지를 잘 합니다만 미끄러운 부분에서는 약간 좀 아쉬웠어요. 참고로 가죽의 질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육안으로 봐도 시트를 덮은 가죽이 마무리가 좀 잘 안 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쪽 측면의 가죽을 보시면은 약간은 좀 떠 있죠. 뭔가 좀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된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운 거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판매되던 크로스 투어처럼 이 차도 방향지시등을 켜면은 그 오른쪽 화면이 모니터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네. 이 차 같은 경우는 저 버튼을 누르면은 방향지시등 안 켜도 화면이 나타나죠. 2열의 공간은 구형보다 좀 더 넓어졌죠. 휠베이스가 55mm가 늘어나면서 2열의 무릎 공간에 더 할애가 됐는데 확실히 2열에 앉아 보면은 무릎 공간이 넓어요. 예를 들면은 운전석 포지션을 제 기준으로 맞췄을 경우에 무릎 공간이 거의 주먹이 3개 반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소나타나 K5보다 넓어요. 그 공간 자체는. 지금 앉아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 공간이 이렇게 넓은 중형차가 있었나 싶을 만큼 넓게 느껴지고요. 하지만 그 허벅지 받침이 약간 좀 짧은 것 같고, 또 재밌는 게 무릎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실내가 광활하다 뭐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둘이 번갈아 앉아보고서 내린 결론이 거의 비슷한데, 분명히 무릎 공간 자체는 소나타 K5보다 넓은데 딱 2열 시트에 앉았을 경우에 소나타 K5만큼 와 넓다 광활하다 또 그런 생각은 또 별로 안 들어요. 이런 일반적인 수용차 치고는 이런 이 문턱이 좀 되게 두꺼운 편이죠. 네, 문턱도 두껍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공간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드물게 본 경우입니다. 이 차의 2열 시트는 쿠션의 길이가 좀 짧은 편이고요.
그리고 약간은 좀 높고, 그리고 저 가운데 부분이 좀 올라와 있는 편이죠. 앞바퀴 굴림 치고는. 예, 2열 시트에도 열선이 있는데 3단계예요. 보통 2열 시트 열선이 3단계가 좀 드물잖아요. 스팅어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트렁크 용량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큰 편이죠. 특히 좌우 들어가는 입구 쪽이 폭이 넉넉해서 이런 부분은 좀 효용성이 있을 것 같아요. 리터도 리터지만 안에 깎인 게 보시는 것처럼 걸리지 않게끔 잘 해놔서 예, 지금은 에어컨 모두 끈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공회전 정숙성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물론 엔진 소리가 아주 안 들리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약간 좀 딸딸딸한 소리가 좀 들리긴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는 그 엔진의 소음이 잘 차단이 돼 있어요. 이 차 엔진룸 까서 안쪽을 보면은 그 방음제를 바른 면적이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실내의 그 엔진 소음이 그렇게 좀 어느 정도는 잘 차단이 돼 있습니다. 반면에 이 차가 공회전에서 좀 진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있으면은 이 시트로 전해지는 진동, 이 플로어에서 생기는 올라오는 또는 진동이 이 시트로까지 좀 전해져서 이 부분은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조수석에 앉아서 보니까 운전석에 앉았을 때보다 더 느껴지네요. 아까 운전석에 앉았을 적에는 운전대를 잡고 있어서 그랬나 지금 속으로 생각은 드는데, 맞아요. 이거 저도 동의하는데, 제가 아까 2열에 앉았을 때랑 이 옆에 앉았을 때보다 운전석에 앉았으니까 상대적으로 진동이 조금 덜 해요. 그러니까 운전석은 좀 상대적으로 진동이 좀 덜 전해지는 그런 좌석 같아요. 특히나 이 엉덩이 받침에서 느껴지는 진동이 살짝 더합니다. 예, 아까 이재림 기자 운전할 때 느꼈던 것처럼 이 차가 가속력이 좋네요. 3.5L가 그렇게 크게 생각나지 않을 만큼 시원하게 가속이 됩니다. 특히 엔진 성능이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데, 그러니까 이 차가 엔진이 시빅 타이발과 공유를 하는데,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공유를 하지만 이 차가 시빅 타이발보다는 좀 디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 승용차에 맞게 디튠이 된 거죠. 그런데 3.5가 뭐 크게 부럽지 않을 만큼, 생각나지 않을 만큼 괜찮은 동력 성능을 발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저속부터 고회전까지 좀 시원하게 엔진이 돌아가고, 그만큼 또 가속력도 좋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5 그 자연흡기 엔진은 전혀 아쉽지 않았고요. 재밌었던 게 터보레그를 잘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저희 그 부분은 어떠셨나요? 터보레그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80 정도로 달리다가 킥다운을 하면은 좀 있죠. 한 반템포 정도 있다가 이제 나가는데, 근데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동력 성능은 저는 꽤 훌륭하다고 보고, 특히 이 10단 변속기는 이제 저희가 오디세이에서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때 오디세이 때 10단 변속기가 꽤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이 10단 변속기의 그 변속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매끄럽게 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코드 2.0 터보의 주행 질감을 높이는데 크게 일조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회전에서 변속할 때 그때는 약간씩 이렇게 탁 하고 좀 밀어주는 느낌이 있는데, 그건 이제 고회전에서 변속할 때이고,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뭐 5,000rpm, 6,000rpm까지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크게 뭐 염려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엔진과 변속기는 참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속도가 차단되는 시점까지 되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차의 그 고속 안정성이나 그 파워트레인의 능력을 보면은 속도 제한되는 시점이 좀 너무 이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전반적인 주행 성능이 좀 탄탄한 편이에요. 이 차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가벼운 서스펜션이 들어갔잖아요. 예, 이 차가 드라이브 모드가 노멀과 스포츠 두 가지가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가장 크게 이제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건 역시 스로틀 반응이에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가속 페달 조금만 밟아도 차가 좀 이렇게 움찔움찔하죠. 그 정도로 이렇게 반응이 예민해지고요. 반면에 이 전자식 댐핑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코드에 처음 들어갔거든요. 아니, 어코드 역사상 처음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생각보다는 노멀과 스포츠 모드의 그 댐핑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가 약간 좀 탕탕 또는 딱딱한 편인데, 좀 더 좀 튀는 면이 있어요.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이 스티어링 담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변속감, 변속기라든지 그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차이점이 느껴졌었고요. 예. 그리고 스티어링은 기본적으로 약간 좀 무거운 편이에요. 스티어링이 고회전에서 이제 묵직해지는데 저회전에서도 좀 무거운 편이고요. 그리고 그 감각은 그 무거운 것에 비해서 고회전에서는 그렇게 좀 정확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엔진 사운드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예, 그 장점 중에 또 하나를 꼽자면 이 엔진 소리인데, 그러니까 가속을 할 때는 엔진 소리가, 엔진 볼륨이 좀 안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은 대략 한 3,000rpm 올리면은 소리가 좀
실내로 왕 하고 들어오는 편인데 근데 그 소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 차가 꼭 마치 우리 예전에 탔던 Q30S가 좀 생각이 나는데 Q30S가 그 엔진 방음이 좀 거의 안 된 차라서 네네네. 가속하면 엔진 소리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엔진 소리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엔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그 터보레그가 약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회전 토크가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터보전에만 들어가면은 대략 1500rpm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원상 실제로는 그보다 약간 좀 높은 상태에서 터보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3000rpm 넘어가서부터는 그 엔진 회전수가 이렇게 치솟는 게 되게 빨라요. 근데 역시나 이 차는 그 하체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가 아무리 속도를 올리더라도 신경이 쓰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단점을 꼽자면 역시 하체의 방음인데 아까 이재림 기자가 운전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가 고속으로 달려도 전면에 그 풍절음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 옆유리도 생각보다 두꺼워요. 근데 하체 방음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좀 큰 편이고 좀 되게 두드러진 게 이렇게 고속으로 달릴 때, 그러니까 뭐 100km 이 정도 달릴 때는 그렇다 치는데 시내에서 한 40km, 50km 정도의 그런 낮은 속도로 달릴 때도 그때도 이 하체에서 올라온 타이어 소음이 되게 많이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운전을 하시면 엔진 소리보다는 이 타이어의 그 노면 소음 때문에 좀 귀가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아주 결정적인 단점 같아요.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하체가 약간은 좀 딱딱 탄탄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댐핑에서도. 그래서 이런 노면에서는 뭐 괜찮은데 과속 방지턱을 넘거나 좀 굴곡이 있는 도로를 달릴 때는 좀 덜 걸러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노면 달릴 때 보면은 그 노면의 정보를 너무 좀 잘 전달하는 게 아닌가. 너무 솔직하게 전달하죠. 중간에 뭐 필터를 한번 걸러서 전달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소음적인 부분은 많이 전달을 해서. 그래서 노면 달릴 때 보면은 보통 운전자들이 뭐 소리라든가 시트라든가 운전대 이런 데서 노면의 정보를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네. 이 차는 운전대로 전해지는 정보가 좀 이렇게 많은 거 아닌가. 좋은 말로 하면은 정보가 많이 들어와서 좋다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승차감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예전에 크로스2에도 있었잖아요. 깜빡이를 켜면은 이 내비게이션 모니터에 이쪽 화면이 나타나잖아요. 뭐 이거 자체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순간적으로 이게 없어지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화질이 좋은 편이 아니죠. 운전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아까 이제 작동을 해보니까 이제 간헐적입니다만은 가끔 이제 우측 차선으로 좀 쏠리는 경향도 보이긴 했는데 꽤 잘 차선을 인지해서 주행했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차가 좀 있는 상태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효용성이라고 보고요. 이거 역시도 오디세이에서 꽤 괜찮았다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뭐 대략 비슷합니다. 지금처럼 이 과속방지턱 넘을 때도 보면은 예, 지금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넘었다가 떨어질 때 좀 네. 이렇게 쿵 하고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나치게 단단한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 흡수라는 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저희가 국도 구간인데 속도는 대략 한 5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50km에서도 타이어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오죠. 되게 귀에 잘 들려요. 그리고 이 차가 그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의 차이가 좀 되게 큰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차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의 그 노면 소음 차이가 좀 크긴 한데 이 차는 평균보다 좀 더 크지 않나 싶어요. 내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체 방음만 했으면 이 차는 꽤 괜찮은 상품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좀 오래된 얘기인데 미국 차나 유럽 차나 하체가 서로 이제 오버랩된 지가 좀 됐잖아요. 이거는 지금 오히려 요즘의 BMW 독일 차들보다 이 차가 더 단단해요. 예전에 독일차 느낌이 날 정도로 좀 탄탄한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탄탄과 단단은 좀 표현이 애매하긴 한데 이런 승차감은 좀 호불호가 좀 갈릴 수가 있어요. 아까 운전석에 앉았다가 이제 조수석에 앉아서 가보는데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보다 조수석에 앉았을 때가 좀 더 노면 질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들어오는 소리, 근데 이 소리도 또 앞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더 잘 느껴져요. 그래서 야, 이게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느라 좀 더 그런 부분을 마음에 든다고 달리는 재미라고 느낄 수 있지만 동승자는 좀 피로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살짝 듭니다. 미국 차는 뭐 혼자 타고 다니는 사람이 워낙
비율이 높아서 뭐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이재린 기자 운전할 때 2열에 잠시 앉아봤는데 2열 승차감은 무난한데 2열 역시도 좀 탄탄한 편이에요. 그리고 방음은 좀 더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체의 그 소음 있잖아요. 그게 더 잘 올라와요. 2열에 앉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운전석이 저는 가장 조용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재린 기자와 어코드 2.0 터보를 타봤는데 일단 주행 성능이나 동력 성능은 기대했던 것보다 좋고요. 반면에 그 아쉬운 부분은 역시 소음이고, 편의 장비는 좀 통풍 시트가 없는 게 좀 흠이죠. 미국 기준으로 하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내장재의 질이나 편의 장비는 좀 아쉬울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요. 9세대 어코드와 비교했을 적에는 많이 발전한 건 사실이라서 특히나 이런 주행 보조 장치나 물론 2.0 터보에만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런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무선 충전 장치, 요 세그먼트, 이 세그먼트 차들이 갖추는 옵션들을 혼다도 이제 대거 탑재를 해서 시대의 흐름에 좀 맞추려고 한 노력이 보여서 그거 플러스 주행 성능은 장점이잖아요. 시장에서는 혼다의 자신감만큼이나 팔리긴 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판매 대수가, 계약 대수가 몇 대라고 하셨죠? 1500대 이상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은 그렇죠. 상황이라고 혼다 코리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역시나 그 1.5 터보에 혼다 센싱이 없는 건 역시 좀 아쉬운 부분이죠. 어차피 판매의 주력은 1.5잖아요. 작은 엔진. 반면에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이제 그 보조 장치 같은 거를 많이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로써 혼다 어코드 2.0 터보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